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12월 초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야기입니다. 11월이 워낙 뭐라고 그래야 되지? 파격적이고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12월은 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큰 그런 구간은 아닌데, 그래도 토성하고 해왕성이 모두 다 지금 쌍호궁에 있거든요. 물고기 사이라고 하죠. 쌍호궁에 있는 얘네들을 지금 수성, 금성, 화성이 따라붙으면서 계속 연거푸 사각을 맺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 놈이 두 놈이랑 사각을 맺으니까 3위는 6이죠. 6번의 사각이 이제 벌어지는데, 주로 이제 그런 구조 위주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쌍호궁의 행성이랑 인마궁의 행성이니까 둘 다 목성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월에 벌어지는 구조들은 대부분은 약간 좀 실질적인 다툼 같은 게 아니고 명분 싸움이라든가 혹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따져가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나쁜 놈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인마궁 2도에 접어들면서 드슈바 그리고 아크라브, 정갈자리의 별들입니다. 얘네들이랑 만나는데, 드슈바랑 아크라브는 약간 범죄자, 약간 잡범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법성하고 큰 연관이 있고, 다만 슈바랑 아크라브랑 얘네들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이제 어떤 행성이 지나갈 때 같이 만나는데, 그나마 궁합이 좋은 게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이래, 금성입니다. 금성이 지나갈 때는 얘네들한테 비교적 예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순진한 척하면서 의문스럽게 자신을 감추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약간 좀 바보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잘 모르니까 네 말을 다 들을게. 사실은 네 말을 들을 그 생각은 전혀 없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처럼 굴든 사람들한테 뭔가 한 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래서 금성이 드슈바 아크라브랑 맞는다는 거는 욕심은 있어. 적당한 욕심이 있는데, 뭐 그게 비록 척이라고 해도 겸손한 척,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을 약간 뒤로 뺄 수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 나서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어떤 퍼스널리티, 그게 만나가지고 금전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이 있는 거죠. 괜히 남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거보다는 실속,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때 나타날 수 있고, 그 하루 후에는 수성이 움직이면서 우누카라의 뱀자리 알파성이죠. 흉성 우누카라이랑 만납니다. 12월 3일 저녁부터 5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꼼수를 좀 썼어요. 근데 이제 뒤끝이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찝찝해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누카라이도 되게 위법성하고 관련성이 깊은 그런 별이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 계약을 이때 할 때는 계약서 문구 하나를 좀 눈여겨서 살펴야 돼요. 남들한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틀 뒤에는 화성이 움직이면서 뱀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 아라게랑 만납니다. 12월 5일 새벽부터 6일까지 작동을 하는 구조입니다. 라스 아라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자폐적인, 뱀주인자리의 별들이 약간 자폐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라스 아라게는 그 중에서 최고죠. 알파성이니까. 그래서 약간 타협 안 되는 자기만의 의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격한 목소리를 사람들이 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혹은 윗선에서 정식으로 경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공동체라는 건. 자, 또 비슷하게 정치, 종교, 사회, 경제에 대해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 간에도 이게 타협하기 힘든 수준의 갈등이 이슈화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대혐오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남들한테 책임을 미루면서 까는 게 유행이 된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문제는 있지만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합시다, 약간 이런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에는 자신이 자기 쪽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있어갖고 주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타협하기 힘든 수준의 갈등이 이슈화돼서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자, 3일 후에는 금성이 움직이면서 정갈자리 알파성인 로열스타 안타레스랑 만납니다. 안타레스는 달 이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상성이 좋은 그런 행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성하고도 별론데, 자,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 구조는 의심은 되게 많은데 비관적이지는 않은, 이건 안타레스라는 별의 특징이에요. 의심투성이야. 남을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인간을 안 믿어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조차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의심이 엄청 강한 게 이제 안타레스란 별인데, 근데 웃기는 게 또 비관적이지는 않아. 의심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염세적이나 비관적이나 하지마, 다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꿈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룬다. 근데 의심이 많아요. 되게 묘한 별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타레스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낙관주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목표 지향주의적이죠. 그리고 목표를 되게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약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안 믿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내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의심이 많은데 비관적이지는 않은 어떤 그런 캐릭터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중심으로 부각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한테 불만이 남아있는 되게 찝찝한 상황. 뭐 이래서야 뭐 일은 성공했어도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팀워크를 다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안타레스의 특징인데, 안타레스는 기본적으로 좀 독선적이거든. 독선적이면서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 나중에 보면 안타레스가 하는 말이 맞다고 판명되는 게 많지만 주변 사람들이 약간 바보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금성 안타레스 조합이 그런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틀 뒤가 아니고 같은 날에 자, 화성은 토성이랑 사각을 맺어요. 자, 인마궁 화성이 쌍호궁 토성이랑 사각을 맺게 됩니다. 자, 12월 4일부터 14일 오후까지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2월에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구조 중에 하나죠. 구조 중에 하나? 아니, 이 화성 토성 사각이 아마 가장 무거운 구조일 거예요. 자, 이게 좀 나쁜 말로 좀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인데, 대빵이,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 뭐 회사라면 사장, 이런 의사결정권자들이 되게 선을 넘으려고 그래. 그 기존 관례상, 관습상 최소한 이건 하지 말자라는 공감대 같은 게 있잖아. 암묵적인 공감대나 룰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깨려고 그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의사결정권자의 그 극단적인 방식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참모나 보좌진들이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의 고집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그냥 집안이나 그냥 가벼운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되게 치사한 명분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명분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속사정 아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좀 치사해 보여. 겨우 요거 얻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깠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별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탁상공론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명분을 얻기 위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싸우는 셈이죠. 그리고 또 평소라면 되게 만만해가지고 찍어 눌러도 되는 그런 집단을 찍어 누르다가 반발이 의외로 커가지고 당혹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화성토성 대구조에서는 사람들이 때리고 죽고 테러 터지고 화재 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번에 화토사각은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이념이나 명분 싸움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12월 9일 저녁부터 12일 오후까지 작동을 해요. 아직 수성이 제 속도까지 안 돌아왔죠. 정지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오래 만나고요. 자, 이때는 IT 분야에서 IT나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약간 충격적인 소식 같은 게 들려와가지고 업계가 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업계에서 이합집산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존의 1등이 계속 1등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의 1등이 되게 소리소문 없이 맥없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소식과 함께 아슬아슬한 풍경, 혼란이 뒤따르는 거죠. 아니 제가 무너지면 그럼 그 다음 탑은 누구지? 알 수가 없는, 누구한테 투자해야 되나,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IT 계열이나 그 지적재산권 그 분야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날에 명왕성은 저기 알타이르랑 만나는데, 명왕성이 느리잖아요. 너무나 느린 행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2월 11일에 정확하게 만나지만 그 유효기간이 엄청 깁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29일 거의 뭐 8주 동안에 작동을 한 구간이고 이미 이제 11월 4일부터 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향권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념이나 이상을 내세운 극한 대립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2002년 3년 그때쯤에 그 네오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이제 네오콘 아들 부시가 집권하면서 그 딕 체닌이나 럼스펠드 같은 그런 약간 강경한 미국의 극보수 극우파라고 해도 뭐 다를 바는 극우파 중에서도 되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타국의 이권을 가져오는데 골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알타이르는 되게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인데 이상을 쫓아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어떤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어쨌든 카피하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오콘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 신념하고 이상을 쫓는데 폭력적이야. 그런 별인데 역시 또 전쟁과 독점을 의미하는 명왕성과 만나니까 이게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극한 대립이 벌어질 수 있고, 근데 알타이르의 순수한 상황이 아니고 명왕성이 끼어들기 때문에 명왕성은 또 플루토 크래시라고 해서 금권 정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권을 따라가지고 싸우는, 이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상황이랑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으로는 이상을 내세운 대립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저분한 이권 다툼이 실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그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외부에서 분쟁을 벌이는, 뭐 이거는 수많은 국가, 수많은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는 뭐 외부를 치는 거죠. 외부에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권력 다툼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밖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명왕성이랑 항성이 만난다는 게, 명왕성은 워낙 그 공전주의가 길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잘 벌어지지는 않고 집단이나 국가 차원의 일로 잘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명왕성도 폭력적인데 알타이르는 더 공격적이거든. 그래서 국제정치 차원의 외교적 분쟁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도 다 안 끝났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새로운 전쟁의 어떤 전조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남곡점이랑 회합을 해요. 남곡점이란 뭐냐 하면은 남교점이랑 북교점이 있잖아요. 달의 교점. 남교점에서 북교점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을 남곡점, 서던 밴딩이라고 합니다. 이 서던 밴딩이랑 금성이 만나는 게 12월 11일, 자, 인마궁 13도에 있죠. 그래서 12월 9일 아침부터 13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어차피 끝날 걸 알았어. 그래서 좋게 헤어지려고 애썼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씁쓸한 결말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끝에 끝까지 씁쓸한 그런 느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 계열에서는 거래처가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근데 거래처가 변하면 특히 소매가 아니고 도매 라인에서 거래처가 변하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약간 룰 바깥에 있는 기싸움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힘센 놈이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안 된다, 타협하고 영업하고 큰 소리도 한번 내주고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고 새로운 루틴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이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번거로움이 이때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향후에 들이닥칠 거라는 그 약간 족같은 마음,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좆됐구나. 앞으로 2달은 야근해야겠구나. 술도 많이 먹어야겠구나. 약간 이런 걸 각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역행을 시작한 목성이 누구랑 만나냐. 자, 쌍둥이 자리 베타성이 폴룩스랑 만납니다. 자, 이거는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작동을 해요. 지금 목성이 역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오래 끌고 뒤에는 약간 짧게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본인의 과실이나 과오가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의 잘못으로 내가 비난받는 상황, 좀 억울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나는 120만큼 일을 했는데 왜 성과는 80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약간의 부정 같은 게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쟤는 80밖에 일 안 했는데 왜 120을 주고 나는 왜 80을 줘? 부당한 처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사정이 벌어져서 크게 화가,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상황이 험해지죠. 분위기가 험해져요. 평소라면 대화나 합의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고소, 고발, 소송 같은 걸로 강한 수단으로 풀어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지나면 화성이 움직이면서 해왕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12월 14일에 벌어진 일이고 12일 오후부터 16일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약물 남용이나 약물 오용으로 인한 큰 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을 진통, 마취,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약간 좀 늘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약물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비슷하게 원내 감염이나 의료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과목에서는, 마취를 해야 되는 모든 과목에서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지사, 정신없고 혼란한 상황에서 예전에 내렸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빚더미처럼 엄청 큼지막하게 굴러와서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판단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추후에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에는 수성이 따라와가지고 월초에 금성이랑 만났던 그 드슈바 아크라브랑 만나게 됩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드슈바나 아크라브가 금성이랑 만나죠. 그나마 예후가 되지 수성이랑 만나면 영 아니거든. 정말 잡스러운 개싸움 같은 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몇 푼을 놓고 벌이는 되게 추잡한 그런 다툼, 말다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워낙 위법성이 강한 별들이다 보니까 특히 드슈바가 그래요. 위법적인 수단이 참 손쉬운 길처럼 요것만 내가 양심을 조금만 포기하면 정말 쉽게 이 일은 해결될 텐데 라는 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게 손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법적인 일에 손대기가 쉽겠죠.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으면 나중에 탈이 난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손쉬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화성이 움직이면 다음 날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지난주에 화성이 만났던, 그러니까 11월 말에 화성이 만났던 뱀주인 자리 베타성인 사빅이랑 만납니다. 15일 새벽부터 16일 새벽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자, 드슈바 아크라브처럼 이 사빅이라는 별도 되게 꽉 막힌 별인데 유독 금성이랑 만나면 되게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충분한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준비한 결과물을 공개하기에 딱 좋은 구간이다. 내가 진짜 시간을 오래 들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걸 이때 딱 공개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장인이다.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력이 있다가 아니고 같은 업종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완성도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어요. 사빅은 잘 팔리게 만든다기보단 정말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그 들인 인건비랑 시간에 비해서 너무 외골수적인 목표가 아니냐라는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만은 완성도에 대한 그런 집착이 긍정적인 반응이나 대가, 그런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원래 이제 네이탈 차트에 사빅이 있거나 네이탈 차트에서 금성이 어떤 성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빛을 발하겠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부 2025년 12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